색소에 대해서 지레짐작 걱정하지 마시라. 닥터모니 앞에서는 던져버리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디님, 요거 흑자인 거 알고 있었어요? 아니 저는 검버섯이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병원에서. 아, 그래요? 네. 이거는 흑자인데 제가 한번 정밀 분석기로 찍어가지고 어떻게 치료 들어가는지 설명드릴게요. 공짜로 해주시는 건가요? 고고싱. 고싱. 네, 좋아요. 그러면 피디님, 우리 마크뷰를 한번 찍어보시죠. 우리 이제 경민 감독님도 찍으시죠. 좋아요,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피디님, 오늘 이제 우리가 마크뷰라는 걸 한번 찍어봤어요. 네, 마크뷰. 네, 마크뷰는 여러 가지 빛에 따라서 얼굴에 있는 병변들을 잘 보이게 하는 안면 측정기예요. 네. 계속 웃고 계신데 많이 어색하죠? 네. 대부분 진료실에 들어오시면은 마크뷰 사진 보고 다들 안 보고 싶다고 하거나 가족들이 같이 들어오면은 막 서로 놀리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안 보이던 병변까지 잘 보이게 해주니까 피부가 좋은 분들이 다 찍어도 조금씩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네. 저기 맨 오른쪽 사진은 네. 거의 제가 한 20년 후에 저장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UV 자외선에서 찍어서 피지샘이라든지 김이라든지 감별이 안 되는 것까지 또 감별을 해주게 해주는 거라서 요걸 항상 보면서 진단을 내리고 있죠. 일단 색소 병변들을 좀 보려고 해요. 예전에 여기 있던 흑자를 제거하셨다고 했는데 UV 화면에서는 이제 바닥 부분이 좀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흑자 치료를 그때 언제 받으신 거예요? 1년 된 거예요. 레이저로 딱지를 만들었나요? 네, 한 번? 그랬던 거. 그쵸. 보통 흑자 치료를 하러 오셨을 때 한 번에 끝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흑자 치료가 이제 일회성으로 하면은 조금 재발하기가 쉽고 지금처럼 바닥에 좀 남아있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그 흑자 치료의 원리를 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흑자가 사실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가 멜라닌 색소가 이렇게 표피 따라서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이런 것들 일회성으로 딱지를 만들면 육안적으로는 조금 떨어져 보이지만 이 UV 화면에서 좀 바닥에 남아있듯이 실제로 조금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딱지가 생길 때는 어쨌든 약간 우리가 빵 굽듯이 색소세포를 구워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드러내고 깊은 부분을 치료하는 파장이 긴 레이저로 바꿔서 치료를 해줘야지 이렇게 바로 재발하지 않고 확실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흑자 치료하러 오셨을 때 이거는 여러 번 오셔야 된다고 했을 때 대부분 조금 이해를 못 하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조금 설명을 미리 드리고 싶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경민 PD님 두 분 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이목구비가 멋있고 굉장히 미남형이세요. 그거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면은 여드름이 별로 없는 거에 비해서는 약간 색소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사실 절대 치료 안 하는, 좋아하는, 화보 찍으면 약간 더 찍잖아요. 네, 주근깨 같은 네, 찍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거를 이제 좋아하는 분이 있고 이제 좋아하지 않는 분이 있어서 이제 치료에는 본인 선택이 달려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아까 현준 PD님하고 조금 사이즈가 달라서 그렇지 마찬가지로 같은 흑자거든요. 이것도 약간의 딱지를 만들고 깊은 부분을 더 치료하는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치료가 잘 되는 타입입니다. 둘 중에 누가 더 괜찮나요? 어떤 색소가? 이 피부가 더 다른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의 피부는 다 이제 장단점이 있죠. 저는 그걸 항상 설명드리고 자존감 높여드리려고 하는데 대부분 들어올 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느니 조금 이렇게 본인 피부에 대한 이제 불만족 하시는데 모공이 크면은 그만큼 피지선이 많이 발달해서 잔주름이라든지 좀 덜 쪼글쪼글해질 수가 있는 거고 모공이 발달하지 않은 분들은 피부가 얇고 결이 좋은 장점이 있지만 잔주름이 생기기가 쉽거든요. 그런 식으로 모든 피부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민 감독님의 얼굴을 보면은 양쪽 광대 쪽으로 밝은 갈색의 표피색소가 있고 이게 점이고요. 훨씬 색깔이 좀 더 푸르스름하고 깊죠. 점과 흑자는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고 콧등이라든지 여기도 약간의 점이 있으면서 눈두덩이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글라스 보통 많이 끼라고 하는 이유가 눈두덩이도 색소가 사실 좀 생기기가 쉽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두 분 다 사실 피부가 되게 좋으세요. 저희 고모는 70대세요. 70대신데 젊어 보이시죠? 네. 저희 고모가 이제 제 병원에 놀러 오시면서 제가 이걸 보고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죠. 보통 60대 이상 보면 대부분 얼굴에 흑자 갖고 계신데 이런 부분이 흑자예요. 이런 부분들 치료하고 나면 확실히 좀 더 젊어 보이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색소 치료를 해도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다는 거. 네.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고 이게 실제로 이게 중국에서 나온 논문인데 얼굴 한쪽에 이게 오타오반이라고 해서 큰 점이에요. 이 태어날 때부터 생긴 점인데 이런 점을 보통 치료하는데 한 1, 2년 정도 걸리거든요. 이쪽 면에만 색소 레이저를 꾸준히 받았더니 한쪽 치료했던 자리는 팔자주름도 없고 훨씬 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색소 레이저를 꾸준히 받으면 그 자체로도 콜라겐하고 탄력섬유도 생겨지고 잔주름이라든지 오랫동안 받을 경우에 큰 팔자주름 같은 것도 좋아질 정도로 색소 치료도 사실은 안티에이징의 한 분야라고 생각해요, 저는.
색소 레이저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 거부감을 이미 갖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색소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다 보니까 검버섯인지 흑자냐 거기에 따라서 다 다른 레이저가 들어가야 되겠고 깊이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들어가는 레이저 조합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감별할 수 있는 피부과 전문의에게 받으시는 게 좋겠죠? 정리해보자면은 정밀 분석기를 통해서 각각의 색소 병변의 깊이라던가 두께라던가 특징을 잘 알고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했을 때 또 좋은 결과가 나오고 색소에 대해서 지레짐작 걱정하지 마시라. 치료하면 사실 잘 되거든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면은. 그래서 무조건 뭐 기미는 건드리면 안 된다든지 기미에 대한 사실 잘못된 그런 소문들이 많은데 그런 걱정들을 닥터모네 앞에서는 던져버리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